오늘 문제풀이 빨리 끝나면 진도 나가고요. 진도 한꺼번에 나가고 나서 그 투데이 바로 풀게요. 연결해서 짜르륵 좀 해보겠습니다.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우선 이번에 유제 숙제 있었죠? 유제 숙제 있어서 유제 14-2번 보겠습니다. 자, 유제 14-2번 보시면 여기서는 네. 문제 두 번째 내용만 좀 해볼게요. 두 번째 내용 보시면 A가 마이너스 2와 0 사이고 B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예요. 근데 2A 마이너스 3B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요. 뺄셈 이거 그대로 하면 막 이렇게 순서 뒤바꾸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2A 마이너스 3B의 합으로 생각할 겁니다. 그럼 2A의 범위는 이 친구의 2배씩 하면 되니까요.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되고요. 마이너스 3B는 이 친구의 마이너스 3배 하니까 마이너스 12보다 부호 바뀌죠? 크다. 이렇게 되고요. 이거는 6이 되겠네요. 자, 그럼 둘 더하면 2A 더하기 마이너스 3B 이런 형태가 되고 큰 수들의 합인 6보다는 작고요. 작은 수들의 합인 마이너스 16보다는 큰 겁니다. 마이너스 16이 될 수는 없고 6이 될 수는 없어요. 둥어가 둘 다 있어야지 이게 들어올 수 있는데 둘 다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6이랑 마이너스 16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A 더하기 B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 14-4번입니다. 자, 14-4번 보시면 여기서는 두 번째 것만 좀 하도록 할게요. 자, 14-4의 두 번째 거 보면 2x 플러스 3, 그 다음에 3-2x, 그 다음에 5-2x 되어 있으면 이건 연립방 정식을 쫘르륵 풀어서 적은 거죠. 이거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 2x 플러스 3이 3-2x보다 작아야 됩니다. 넘겨서 정리하면 4x가 0이죠. x가 0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이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는 요거 할 거예요. 3-2x, 그 다음에 5-2x. 넘기죠. 그러면 0x가 될 거예요. 0이지만 뭐 좀 보여드리려고 0x라고 적었고요. 2가 돼요. 자, 그러면 0x가 2보다 작다예요. x에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죠? 그럼 0은 2보다 작은 게 늘 성립하니까 이거의 근은 x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든 실수와 얘의 겹치는 부분 찾는 거예요. x 0보다 작다랑 모든 실수의 겹치는 부분은 결국 x는 0보다 작다가 되죠. 이렇게 쫘르륵 써 있다는 건 1번이면서 동시에 2번인 걸 찾는 거니까요.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둘의 겹치는 범위인 x가 0보다 작다를 의미하게 됩니다. 됐죠? 만약에 이걸 구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0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럼 이건 x에 근이 없는 거죠? 그럼 근이 없는 거와 0보다 작다의 겹치는 범위는 뭐가 돼요? 근이 없다가 됩니다. 알겠죠? 그럴 땐 근이 없다 해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14-6번 보겠습니다. 14-6번은 3개 다 해드릴게요. 3개 다 해드릴 거고 이따가 이걸 조금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 안 알려드렸어요. 정석적으로 하는 것만 이야기 드려서 그 정석적으로 하는 거 이야기 드리고 이따가 빨리 푸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절대값 x-1이 2x-5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이번 수업할 때는 안 알려드렸고 전에 할 때도 이야기하긴 했었는데 이거 잘못 풀어오면 제일 많이 잘못 푸는 게 뭐냐면 이렇게 풀어요. x-1이 2x-5보단 작은데 2x-5의 음수배보다는 크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틀려요.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 이따 이야기할 건데 이렇게 푸는 게 상수여야 돼요. 근데 지금 상수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비슷한 예로 뭐 있었냐면 x-1이 3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x-1은 뿔마 3이다. 이거 돼요. 바퀴 상수니까. 근데 x-1의 절대값이 3x 플러스 5다. 그러면 x-1은 뿔마 3x 플러스 5다. 이렇게 푸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었어요. 그 절대값 이야기 나오면서. 이렇게 푸시려면 밖에가 상수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상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건 틀린 접근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절대값 문제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벗기는 거. 절대값 벗기려면 절대값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는 x에 들어올 수 있는 값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그 친구에 따라 전체가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어요. 케이스가 나눠지니까 각각 적는 겁니다. 나눠서 적는 거죠, 결국. x-1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1이 0보다 작을 때. 등호는 여기 붙여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냥 관습적으로 0보다 크다의 등호를 많이 붙여주는 것 뿐입니다. 여기 붙였다고 틀리지 않아요, 전혀. 자, 그럼 이거 정리하면 결국 x가 뭐보다? 1보다 클 때, x가 1보다 작을 때가 되고요. 이렇게 된다면 절대값 안에가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서 이 식은 이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요거를 동요항 정리해서 x는 크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친구는 실수 전체 중에 200만 가져온다면 그땐 이게 답이라고요. 자, 그럼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 1 있어요. 1보다 크거나 같은 이 첫 번째 영역에서는 4보다 큰 것만 답이라고요. 그럼 우리의 최종 이 첫 번째 영역의 답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1과 4 사이에 있는 어떤 수를 집어넣었을 때 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여기 2 집어넣으면 1,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성립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부분의 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하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면서 절대값이 벗겨집니다. 자, 그럼 마이너스 x니까 넘어오면 3x, 그 다음에 플러스 1 넘어오면은 플러스 1 하면 6이네요. 그럼 x는 뭐보다? 2보다 크다예요. 자, 그럼 똑같이 어떤 친구가 있는데 실수 전체 중에 1보다 클 때 이야기했고요. 1보다 작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범위에서 2보다 큰 걸 원하고 있다고요. 이 범위 중에서 이만큼을 가져오세요니까 없죠, 여기는. 겹치는 범위가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근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 있죠? 아까 풀었던 거 A, B, C 대소관계에 있는 거. 그때는 이거와 이거의 겹치는 범위를 찾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주어진 식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공수투에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이거 합집합이에요. 얘 또는 얘로 이루어진 거니까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아니죠. 미안해요. 이거의 최종 답은 x는 4보다 크다 했으니까 얘 또는 x는 근이 없다예요. 그럼 둘의 합집합 형태는 결국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x는 4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케이스를 나눠서 푸는 거예요. 절대값 문제에 뭔가 특별한 해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있긴 있는데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복잡해지는 거, 귀찮아지는 거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친구도 볼까요? 두 번째 친구 x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그 친구가 3과 7 사이래요. 그럼 이렇게랑 나눠서 푸는 게 기본이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3하고 절대값 x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절대값 x 플러스 1하고 7인 거예요. 이따 이걸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거, 벗기는 것에 대해 알려드리긴 할 텐데 지금은 그거보단 절대값을 그냥 벗기는 구조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에 첫 번째 케이스 x 플러스 1이 0보다 클 때니까 간단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럴 때로 쓸 거고요. 그럼 이거 그대로 나와서 3, x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넘겨요. 그럼 x가 뭐보다? 2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죠? 그럼 얘랑 얘 겹치는 범위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다. 그럼 여기네요. 그래서 겹치는 범위는 x는 2보다 크다. 자, 이렇거나 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에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게 우리 목적입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는 이게 양수일 때 했어요. 그럼 두 번째, 이번엔 x가 이렇게 돼서 절대값 안에가 음수일 때 하면요. 3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마이너스 x가 4가 되니까 정리하면 x는 부등호 바뀌죠? 마이너스 4보다 작다예요. 근데 언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마사보다 등호 없죠. 작아야 된다고요. 여기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근은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사보다 작다예요. 근데 요건 아까 이야기로 케이스가 나눠진 거잖아요. 얘 또는 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와 여기 나오는 친구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요. 이건 연립부등식이니까요. 그럼 이것도 같이 가보죠. 다시 한번 첫 번째.
이번엔 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다이렉트 들어가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이고 그럼 그대로 x 플러스 1, 7 돼서 x가 뭐보다? 6보다 작다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데 6보다 작다라고요. 그럼 여기죠.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가 되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고요. 마이너스 달고 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 다음에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8, 그럼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다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가운데 이런 거니까 공간이 없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갈게요. 요거랑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 사이가 됩니다. 됐죠? 그럼 여기 봐요.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은데 6보다 작다. 마이너스 8보단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에서 사실상 연결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6 해서 이거. 그 다음에 얘는 여기 색칠되고 이거니까 그냥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x는 마이너스 8과 6 사이라고 보는 게 최종 답이 됩니다. 자, 근데 연립방 정식이니까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아야 돼요. 그건 위에 적을까요? 여기 마이너스 8, 여기 6 있고요. 여기 2랑 마이너스 4랑 2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친구는 2보다는 큰데 4보다는 작다. 요거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 사이예요. 그럼 겹치는 범위가 여기랑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해당하는 최종 답은 두 종류 범위로 나오죠. x는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4 사이 또는 x는 2와 6 사이. 이게 최종 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써서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뭐 물론 이따가 좀 다른 방법,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긴 할 건데 이거는 쓰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 개 길고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몇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 뿐입니다. 아이씨, 왜 이렇게 간지럽냐. 적어주세요. 적어주시고요. 세 번째 친구 또 해보도록 하죠. 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x 플러스 1의 절대값 되어 있고 3-x의 절대값 되어 있어요. 우리 비슷하게 생긴 거 전에 했었어요. 뭐였었냐면 그때는 부등호가 아니고 등호로 되어 있는 거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절대값 여러 개여도 벗기는 건 똑같아요. 그럼 이걸 벗기면 x 플러스 1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즉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작을 때로 나눴던 거예요. 등호는 어디 붙여도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x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니까 결국 3, x가 3보다 클 때 작을 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x가요. 똑같은 x가. 그렇기 때문에 영역이 4개가 아니고 3개. 사실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일 때, 3보다 클 때. 이렇게 3개로 나뉘는 거고요. 저기에서 등호는 어디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예요. 그때 이 친구들을 모두 절대값을 벗겨내는 겁니다. 자, x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가 들어와요. 마이너스 2 정도 넣어볼까요?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1의 절대값이니까 1이죠. 5죠. 요렇게 더하셔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여기에 넣으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넣으면 음수예요. 미안합니다. 미쳤나봐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수 넣으면 양수예요.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면서 절대값이 없어지고요.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6보다 큰 걸 찾으시면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요. 계산 좀 이따 할게요.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거예요. 등호 어디에 넣으셔도 상관없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엔 x가 3보다 큰 겁니다. 등호를 여기다 그냥 다 넣을게요.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역시 식 써보죠.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들어오면 얘는 양수입니다. 그리고 얘는 양수예요. 둘 다 양수니까 둘 다 그대로 나와서 x 플러스 1 더하기 3 마이너스 x 6 이렇게 되고요. x의 3보다 큰 수가 들어오면 이건 양수인데 이건 음수가 돼요. 그래서 앞에 친구는 그대로 나오고요. 뒤에 친구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구조가 되면서 값을 벗게 되는 겁니다.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거 전개해서 계산합니다.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죠? 6이네요. 그럼 넘기면 4고요.
그럼 x는 4를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2인데 음수로 나눴죠. 부등호의 방향 변합니다. 됐죠? 근데 이거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그럼 지금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전제하에 근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그만큼밖에 안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의 최종 답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1번의 답이 됩니다. 이거 봐요. 얘 겹치는 범위 찾는 거 아니에요. 절대값 안에가 양인지 음인지를 케이스를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 또는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또는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것도 정리하면 x가 사라지네요. 0이라고 적지 말고 0x라고 적을게요. 4네요. 넘어가면은 2 이렇게 됩니다. 0x는 2보다 크다. x의 어떤 수를 넣어도 좌변은 0이죠? 이걸 만족시키는 x값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x의 근은 존재하지 않는다예요. 존재하지 않는 친구랑 얘 겹치는 범위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근이 없어요. 이 파트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근 없고요.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럼 x니까 2x 플러스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 8이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x는 뭐보다 4보다 크다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x가 3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구했더니 4보다 커야 된다고요. 여기네요.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은 여기 있는 4가 있어서 4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군요. 두 번째가. 두 번째는 없어요. 그러면 얘 또는 얘니까 최종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x는 4보다 크다가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이따가 이거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그려서 보여드릴 건데 그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잘은 안 나오는데 한 번씩 나오면 이렇게 써서 풀 수가 없는 문제를 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따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는 방법도 알아야 돼요. 근데 서술형 같은 데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거까지는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적으세요. (270번) 연립부등식 형태로 되어 있어요. 3x 플러스 a가 마이너스 x 플러스 6. 그냥 바로 나눠서 적을게요. 두 번째. 마이너스 x 플러스 6, b 괄호치고 x 플러스 4. 이거 근부터 좀 구해볼게요. 요거 구하면 넘겨서 4x 하고 6 마이너스 a. 그럼 x는 4분의 6 마이너스 a보다 작거나 같다. 인 겁니다. 그럼 4분의 6 마이너스 a는 얼마인지 몰라요. a 값에 따라 바뀌니까. 양인지 음인지도 몰라서 아무데나 적고 4분의 6 마이너스 a 해서 작거나 같다니까 요렇게 표시를 할 겁니다. 그러면 연립이니까 이 친구와 이거에서 나온 친구의 겹치는 범위를 찾는 게 우리 최종 답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정리해보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 bx니까 이걸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b 더하기 1, x가 될 거고요. 원래 6에 4b인데 넘기면 마이너스 4b. 그럼 요렇게 되고 x는 b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b 더하기 6인데 자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뭘 했냐면 나눴어요. b 더하기 1로 나눴습니다. 그럼 나누거나 곱하면 부등호에서 뭔 생각해줘야 돼요? 혹시 이 친구가 음수 아닐까 생각해줘야죠. 왜요? 음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하니까. 그래서 우리 하셔야 되는 건 b 더하기 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건 양수라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음수라면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서 나올 겁니다. 이렇게요. 됐죠? 자, 그럼 양수라면 그대로 나와서 땡땡땡보다 크다예요. 그럼 이게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으면 근이 없다가 될 거고요. 여기에 있다면 사이값을 의미하는 게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거라면요. 얘가 음수여서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혀요. 작거나 같다예요. 그러면 x가 작거나 같다면 여기 있다면 요렇게 된다면 겹치는 범위가 여기니까 땡땡땡보다 작다만 답이 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있다면요. b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b 더하기 6이 여기 있다면 이거보다 작다면 겹치는 범위가 이렇게 되면서 땡땡땡보다 작다가 답이 될 겁니다. 작거나 같다가. 근데 문제에 근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x의 범위가 마3부터 6 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땡땡땡보다 작다 이런 구조로는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암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b 더하기 1은 양수여서 누구보다 크다라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고 이런 구조를 가지려면 얘가 6이어야 되고요. 여기 있어야겠네요. 누구? b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4b 더하기 6이 여기 있어서 땡땡땡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얘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3이어야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나머지는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a는 24고요. 그럼 a는 마이너스 18 나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정리하면 부모에 있는 거 바로 곱할게요. 마이너스 4b 더하기 6이 마이너스 3b 더하기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3b고 마이너스 4b니까 넘어오면 4b. 그러면 4b 마이너스 3이니까 b 되고요. 6 마이너스 3인데 플러스 3 되겠네요. 그럼 b는 9가 돼요.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안 해도 되지만 b가 9면 당연히 b 더하기 1은 0보다 큰 수입니다. 그래서 a, b 구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요. 자, 오늘 교재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76번 보겠습니다. 276번입니다. 276번 어느 중학교의 작년에 전체 학생 수는 400명 이하고 남녀의 비가 7대 5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실제 사람 수, 여기서는 사람이니까 사람 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 수로 이야기를 할게요. 문제에 비가 얼마다 보다 전체 인원이 어떻다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7K가 작년에 남학생 수예요. K가 얼마인지 몰라요. K가 얼마인지 모르고 상수고요. 여학생 수는요 5K가 됩니다. 그럼 전체 인원은 뭐가 되냐면 이걸로만 놓고 보면 12K인데 이 12K가 400 이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사람 수잖아요. K가 2분의 1인 것 여기선 불가능합니다. K가 2분의 1이어서 2분의 7명 이런 건 불가능하죠. 사람 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K는 자연수입니다. 1, 2, 3, 4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럼 1, 2, 3, 4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이 범위를 만족시키는 K값 찾으면 사실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인데 아직도 개 많습니다. 한 30몇 개 있을 거예요. 30몇 개 있을 거니까 너무 많아서 다음 조건들을 조금 더 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이랬는데 올해는 남학생, 여학생이 6명씩 전학이 왔대요. 개 조그맣네요. 올해는 학생 수가 7K 더하기 6이고 5K 더하기 6이 된 거예요. 그러면 12K 더하기 12가 됐는데 이게 400명을 넘겼대요. 그렇죠? 똑같이 자연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 정리해 볼게요. 12K는 뭐가 되니? 388보다는 크거나 같다고요. 정리해 봅시다. 12K는 388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400보다는 작거나 같다고요. 자, K는요. 12분의 400이요. 나눕시다. 400을 12로 나누면 3에서 36, 40이니까 3.3. 33점 땡땡땡땡 이렇게 나갈 거고요. 388을 12로 나누면 3에서 36, 28, 32, 24. 얼마니까 32점 얼마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K는 그 사이에 있는 자연수니까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33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K값은 33이 되고요. 문제에서는 올해 남학생 수가 몇 명이냐 그랬으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3 곱하기 7하면 231이 되나요? 33 곱하기 7, 73, 21, 73, 21. 231 맞네요. 다음엔 237명이 올해 남학생 수가 되겠습니다. 네, 어려울 건 없었죠? 그냥 식만 만들면 되고요. 식 만드는 거
다른 건 없고 문제에서 저렇게 몇 대 몇이다 나오면 몇 K로 풀어주는 게 좋고요. 다른 B가 되면 7K, 5K가 아니고 다른 B, 또 여기서 뭐 남녀가 몇 대 몇이다 그러면 K 말고 또 다른 변수 써서 연속적으로 출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오늘 이야기 드릴 거 진도 나가볼게요. 그냥 파파박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하던 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서 오늘 25일 차일 겁니다. 25일 차에 필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요 필기하고 아마 시간 끝나면 해당하는 문제들은 조금 이따가 풀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입니다. 해법이에요. 문제 풀이 방법이고 암기하란 이야기입니다. 물론 암기 안 해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절대값 안에가 양일 때 음일 때 나눠서 푸시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건 빨리 푸는 그리고 전형적인 문제들을 푸는 방법입니다. 이거에 해당이 안 되면 절대값으로 나눠서 푸셔야 되고요. 구조가 뭐가 되냐면 절대값하고 fx가 되어 있는 거예요. x가 들어있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밖에 뭐가 와야 되냐면 상수가 올 거예요. 상수는 보통 C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수에 대해서 작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작다라고 나오면 안에 있는 친구가 이 상수의 음수배한 거에 사이에 와야 됩니다. 만약에 10보다 작아요. 절대값이었는데 10보다 작아요. 그럼 안에 있는 친구는 정수로만 놓고 보면 마구, 마8, 마7, 마6 이런 거 되고 1, 2, 3, 4, 6, 7, 8, 9까지 되니까 그거는 요 밖에 있는 친구의 음수배한 것과 원래 사이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이거 밖에 상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여기에 x가 있으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x 있으면 아까 처음 푼 것처럼 나눠서 풀어야 돼요. 케이스를. 자, 그럼 이번엔 절대값 fx가 어떤 상수, 역시 c예요. c보다 클 경우예요. 그럼 똑같이 10보다 커요. 절대값이었는데. 그러면 11, 12, 13 이것도 당연히 되는데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3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안에 있는 친구가 음수배한 거예요. 밖에 있는 상수의 음수배한 거보다는 왼쪽 작게 있어야 되고요. 또는 상수보다는 크면 되겠습니다. 등호 있으면 당연히 다 등호 넣어주면 되고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절대값의 결과물이잖아요. 상수가 음수인 이야기는 절대 안 됩니다. 상수가 음수라면 생각해봐요. 절대값이었는데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런 거 없어요. 절대값 씌웠는데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모든 실수입니다. 절대값 씌워서 결과물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5보다 무조건 크잖아요. 이때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든 전제 조건은 당연히 상수는 0보다 크다. 상수는 0보다 크다를 깔고 있는 겁니다. 0일 땐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문제에서 근이 있냐 없냐, 여기에 등호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럼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요거 상수로 되어 있는 구조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의 절대값 씌운 부등식이에요. 이거 중요합니다. 알아놔야 어려운 문제를 굉장히 빨리 접근해서 풀 수 있어요. 그리고 매번은 아닌데 나오긴 나와요. 꽤 나오긴 나오니까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부등식 문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고 그랬죠? 뭘 이용해서 푼다고 그랬어요? 모든 부등식 문제는 특별히 암기해서 푸는 방법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접근 방법은 그래프 그리고 해석한답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x-1, x-2, x 플러스 3의 절대값 씌운 게 6보다 작은 걸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이야기대로라면 1보다 클 때 작을 때, 2보다 클 때 작을 때, 마3보다 클 때 작을 때 해서 총 영역이 몇 개로 나눠지냐면 5개로 나눠져요. 그럼 개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는 y를 붙여서 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쉬워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안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1차이기 때문입니다.
1차인데 절대값을 벗긴다고 차수가 늘어나진 않습니다. 1차인데 절대값 벗었는데 2차가 되진 않아요. 맞죠? 그럼 반대로 줄어들 수는 있어요. 여기서는 개수가 안 맞으니까 줄어들 수 없지만 어떤 친구는 음수고 어떤 친구는 양수라서 우연히 맞아가지고 줄어들 수는 있어요. 근데 1차든 1차보다 작은 상수든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그 점을 이용해서요. 여기에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점들을 잡을 겁니다. 그럼 x에 얼마 넣을 거냐면 1 넣을 거고요. x에 얼마 넣을 거냐면 2 넣을 거예요. 얘 때문에요. x에 얼마 넣을 거냐면 -3 넣을 거예요. 얘 때문에. 그때 y값이 얼마인지는 대입할 겁니다. 1 넣어보세요. 0, -2의 절대값, -1의 절대값이니까 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4, 5예요. 그럼 1 집어넣는데 5 나온다는 건 이 친구가 몇 콤마 몇이 찍힌다는 거예요. 1,5가 찍힌다는 겁니다. 그걸 찍을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찍어볼게요. 그림 그리겠습니다. 자, x에 1 집어넣으면 y값 5 나온다고요. 여기요. 됐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x에 2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y는 이거는 1의 절대값이니까 1, 0, 그 다음에 5. 얼마예요? 6이네요. 그럼 얘는 2,6에 찍힌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3 집어넣을 거예요. 그럼 y는 뭐가 되냐면 요거 -3 집어넣으면 -4고 절대값 씌우니까 4. -3 집어넣으면 -5고 절대값 씌우면 5. -3 집어넣으면 0. 9네요. 그럼 얘는 -3,9에 찍힌다고요. -3, 하나, 둘, 셋, 여기요. 자, 그러면 아까 전 이야기할 때 이게 0 되는 거, 이게 0 되는 거, 이게 0 되는 거로 이렇게 나눈다 했죠? 그게 사실 이 그래프에 -3, 1, 2로 나눠서 이때 하나, 이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5개인 줄 알았더니 4개로 나눠지네. 어쨌든 이렇게마다 식이 다르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이 안에 있는 식들이 모두 뭐라고요? 1차라고요. 1차면 직선이라고요. 근데 여기 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쪽 끝점이 있네요. 그럼 당연히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프가. 그 다음에 똑같은 이유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어떤 1차식이 나올 건데 지나는 점 2개 있으니까 이렇게 점 찍어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그럼 이 외부 부분 찾아야 되는데 외부 부분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다음 숫자를 넣을 거예요. 이거 마3이었죠? 그냥 마4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x에 마4를 넣어볼 겁니다. 그럼 y값은 얼마 되냐면요. 5, 6, 그 다음에 1이에요. 얼마? 12가 되겠네요. 그럼 마4, 12니까 여기가 9였죠? 10, 11, 12. 여기 마4, 12. 돼서 이쪽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요. 여기 1, 여기 2였죠? 3 집어넣을 거예요. 자, x에 3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에 3 집어넣어 보면 y는 3 집어넣으면 2, 1, 6이에요. 얼마? 9네요. 그러면 똑같이 여기 9에 찍혀요. 3,9.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됐습니까? 이게 이 절대값 그림이에요. 1차일 거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려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래프 그려서 뭘 원하는 거냐면 y값이 6보다 작은 순간을 원하고 있다고요. 구하다 보니까 y가 6인 순간 구해놨네요. 그럼 요 라인 있죠? 이게 y가 6인 라인이에요. 이거보다 아래에 있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이 그림에선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이겠죠? 자, 0 집어넣어 볼게요. y절편이니까요. 0 집어넣으면 1, 2, 3, 6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정확히 0,6입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이 모양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친구들이라고요. 그럼 x의 범위 뭐가 되는 거예요? 1부터 2가 되는 거죠. 자, 똑같은데 6이 아니고 문제에서 뭘 원했냐? 만약에 8을 원했어요. 여기쯤 있을 8을 원했어요. 8을 원하면 이 점하고 이 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저걸 벗겨야 됩니다. 다.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들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마3하고 여기 1 사이에 있는 거죠?
마3하고 1 사이에 있는 숫자 넣어서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고요. 누가? 얘가. 마3하고 1 사이에 있는 수 넣으면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음수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고요. 마3하고 1 사이에 있는 수 넣으면 얘도 음수예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3하고 1 사이에 있는 수 넣으면 얘 양수죠.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요. 근데 우린 이거의 합이 얼마인 걸 원하는 거예요? 8인 걸 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x값 찾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보통 이런 점들은 나중에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점들 중심으로 뭔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요. 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보통 이런 문제들은 이 최소값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최소값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고 그럼 직관적으로 어떤 값을 넣는지에 대해서 알면 정말 빨리 풀립니다. 그러니까 1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다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저 좀 기술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근데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됐죠?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요거의 다음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만 풀어볼게요. 정석에 있는 거. 자,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었던 그 정석에 있는 문제 있었죠? 그거를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건 적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세요.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아까 전에 14-, 네, 14-6번 했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보기만 하세요.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3 마이너스 x가 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짜리가 아니라서 이거 그래프를 읽고, 물론 하나짜리도 그리셔도 됩니다. 자, 우리는 무슨 그래프를 그릴 거냐면 는 y 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 그래프의 y가 6보다 큰 점을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얘를 0으로 만드는 x가 3일 때를 찍으실 거고요. y 집어넣으면 0이고 4니까 마이너스 1,4. y는 3 집어넣으면 요거 4고요. 0이네요.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찍어보죠.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y값 4, 마이너스 1,4. 여기 찍히고요. 그 다음에 x값이 3일 때 y는 4. 여기 똑같이 찍히네요. 그러면 안쪽은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버리면 됩니다. 끝이에요. 그리고 바깥쪽은 이 3을 넘어가는 바깥점 하나, 마이너스 1을 넘어가는 바깥점 하나, 아무거나 넣어줄 겁니다. 마이너스 2 넣어볼까요? 자, 그럼 x에 마이너스 2 넣는다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 5네요. 6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마이너스 2,6 여기를 지나니까 그림이 여기랑 여기를 연결한, 여기서부터 하나의 함수니까요. 이렇게 생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도 집어넣어보죠. x에 4를 집어넣는다면 y는 4 집어넣으면 5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니까 1입니다. 6이네요. 얘도. 그럼 4 집어넣으면 6이니까 4 하면 여기쯤 6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림이 이렇게 생긴다고요. 이게 절대값 그래프예요. 근데 이 절대값 그래프를 그려서 뭘 찾자고요? y값이 6보다 큰 거. 우연히 여기 있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물론 아닌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y는 6 라인입니다. 이거보다 큰 거, 위에 있는 거. 어디에요? 6은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 하고 6은 안 들어가니까 이만큼입니다. 그걸 그려주는 x값들은 이렇게 해서 이쪽 하고요. x값들은 이렇게 해서 이쪽인 거죠. 이거 아까 4라고 그랬고요. 이거 구해서 마이너스 2였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x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는 것도 되고요. x가 4보다 큰 것도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풀이까지 아셔야 돼요. 이 절대값 1차 쪽은 변형되는 것들이 꽤 많이 나와서 이렇게까지 아셔야 됩니다.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 생각보다 영역을 나누지 않아도 빨리 구할 수 있고요. 여기 만약에 6이 아니고 뭐 8 이런 거였어. 그래서 이쪽 영역을 구하려면
뭐라고요? 3보다 큰 거죠. 3보다 큰 거니까 3보다 큰 수 집어넣으면 양수, 3보다 큰 수 집어넣으면 음수예요. 그죠? 3보다 큰 수 집어넣어서 양수니까 그대로 x 플러스 1로 나오고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2가 이 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7 있으면 걔가 7이 되는 순간을 찾는다. 그러면 x는 2분의 9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직접 찾아줄 때 식 만드는 것도 필요하니까 식도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구간 나누는 거, 계산하는 거 모두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오늘 문제풀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부등식 해가지고 민 맥스 함수랑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는데 민 맥스 함수가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문제에서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도저도 안 들어가는 이상한 접근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두 번째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걸 어떻게 생각해라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구나 정도면 지금은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유형하고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서 그래요. 자, 기본 문제 14-8입니다. max라는 함수를 쓰기로 했는데 max라는 함수는 앞에 x, 뒤에 y 이렇게 왔을 때 앞에 있는 친구랑 뒤에 있는 친구 중에 앞에 있는 거가 크면 앞에 있는 걸 내보내고요. 앞에 있는 친구랑 뒤에 있는 거 중에 뒤에 있는 게 더 크거나 같으면 뒤에 있는 걸 내보낸다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문제에서 풀어서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민 함수가 있는데 민 x, y는 음수배의 max 한 다음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중에 자 이거의 의미를 해석해 봤더니 큰 걸 꺼내는 거죠.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 중에 큰 걸 꺼내고 그 결과에 음수배를 하면 된다고요. 됐죠?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좀 정석이라 불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 보는 건 문제에 예시가 꼭 있습니다. 그러면 민하고 1,2 이거를 해볼게요. x에 1, y에 2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음수배의 max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된다고. 자, 그럼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중에 큰 수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우리 큰 수를 내보낸다. 큰 수를 내보낸다잖아요. 맥스 함수가. 그럼 얘의 결과물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럼 뭐예요? 마니까 1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맥스 쓰여 있고 요 안에 뭐가 써 있냐면 민 하고 a, b인가요? a, b 한 다음에 a가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친구랑 이 친구 중에 큰 걸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다시 한 번 더 안에 있는 친구의 음수배에서 이야기가 막 있어야겠죠?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고요. 이거부터 해결할 거라 첫 번째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누가 큰지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민하고 a, b는 문제에 나온 대로 x자리에 a 넣고 y자리에 b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셔야 된다고요. 민이 무슨 뜻이고 max가 무슨 뜻인지 아는 게 아니고 문제에서 있는 걸 가지고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낸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뒤에 그런 거 안 나와요. 맥스 함수에 의해서 뭐 그런 식으로 안 나옵니다. 여기 있는 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민 a, b는 음수배의 max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더 커요. 마이너스 a가 더 클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마이너스 b가 더 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민 a, b랑 이때 민 a, b가 얼마인지를 좀 생각을 해볼 수 없으니까 케이스를 나눈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마이너스 a가 더 크다고 그랬죠? 맥스 함수는 큰 친구를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이 마이너스 a.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죠. 최종적으로 결과물 뭐 되는 거예요? 얘의 결과물이 a가 되는 거예요. 왜는 없어요. 문제에 있는 내용을 그냥 따라간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때는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 중에 마이너스 b가 크다고 가정을 했죠. 그러면 큰 쪽을 내보내기로 했으니까 이 뒤에 있는 친구가 마이너스 b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b가 더 크다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죠. 뭐요? 요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민 a, b는 이 순간 b가 돼요.
그럼 주어진 저 친구는 최종적으로 max 한 다음에 앞에 얘가 a라고요. 그리고 뒤에 a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max 하고요. 앞에 이 친구는 b고요. 뒤에 친구는 a예요. 우리 max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거 꺼낸다고 그랬죠? a랑 a네요. 둘이 같으니까 얘는 a가 나올 거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a랑 마이너스 b가 이런데 b랑 a의 대소관계죠? 음수배하면 되겠네요. a랑 b의 대소관계는 음수 곱했으니까 부동은 변해요. a가 더 크네요. 큰 걸 내보낸다고요. 얘는 a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중에 마이너스 a가 크든 마이너스 b가 크든 늘 답이 a예요. 그럼 굳이 나눠서 적을 필요 없죠. 이렇든 a니까. 그러면 이때는 그냥 a라고 쓰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이든 a니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려요. 미남수가 뭐고 맥스함수가 뭔지 알 필요 없어요. 문제에 새로 정의된 친구를 대입해서 정리하는 능력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복잡해져도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왜는 없어요. 문제에서 그렇게 쓰기로 약속이 된 겁니다. 그리고 맥스함수가 이렇고 미남수가 이런데 이 개념 때문에 결국 미남수는 둘 중에 작은 걸 가져온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런 해석은 지금은 필요 없어요. 지금은 필요 없고 시키는 것만 그대로 따라가실 수 있으면 이건 되는 겁니다. 됐죠? 적어주세요. 이거 적고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이제 투데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MBTI나 별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유성이라고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맹신하지는 않는데 뭐 사상의학해서 태양인 태음인 막 이런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믿지는 않는데 MBTI만큼은 그냥 넓은 의미에서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 내향인 외향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옛날엔 그냥 소심하다로 끝났거든요. 내향인들을 잘 삐진다, 소심하다 뭐 이런 걸로 끝났는데 내향인 외향인이 생기고 나서 저 사람은 저런 성향의 사람 이야기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 T가 약간 T발놈이 된 것 같아서 그건 조금 그렇긴 한데 감성적인 사람들이 왠지 우위를 점하는 느낌이라서 좀 기분이 그렇긴 한데 네. 어쨌든 그거 빼고는 좋은 건 것 같아요. 자, 14-9번입니다. 14-9번 보시면 풀이해드릴 거예요. 다이렉트로 풀이해드릴 건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선생님도 옛날에 볼 때 그랬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해?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정석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집에서는 사실상 안 다루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배운 교과랑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에 세 자연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서로 다른이란 표현 없죠? 그러면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을 수도 있다예요. 같을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 곱하고 합이 같대요. 세 자연수의 곱과 합이 같대요. 자, 문제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만 알려주고 구하세요가 아니고 풀이 과정을 일부 적어놨어요. 그 세 자연수를 ABC라고 놨고요. ABC의 대소관계는 이렇게 놨습니다. 왜냐하면 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를 쓴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식으로 표현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A 더하기 B 더하기 C랑 같다 되어 있고 문제에 있는 것까지 하시면 양변을 C로 나눈다까지 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문제에 주어진 거. 왜 C로 나누는지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하시고요. 사실 이 문제에서 C로 나눈다는 행위를 생각해내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육과정도 벗어나고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A, B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입니다. 근데 문제에 A, B하고 여기 네모,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 네모 해서 이 네모를 구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 A, B, C를 구합니다. 그럼 여기서 C로 나누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미지수 몇 개인가요? 3개예요. 식은요? 하나예요.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거 뭐라고 불렀어요? 이건 알아야죠.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입니다. 부정방정식의 기본적인 해법으로 첫 번째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나 아니면 조금 적지만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은 0이나 이런 것들로 문제를 풀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닌 거고요. 문제에서 뭘 했냐면 그래서 이걸 준 거예요. C로 나눈다는 행위.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없이 여기까지만 보고
부정방정식이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나 정수제곱 더하기 정수제곱 0으로 만들어야지 그럼 충분히 잘한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B의 범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A, B를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A, B 자리에 이렇게 써도 되겠죠? 같은 이야기니까요. 그럼 사실 이 얘기는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 더하기 1의 범위 구하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럼 1은 1이니까 됐고요.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이 친구의 범위와 이 친구의 범위를 구해서 더하고 1까지 더하면 전체 범위가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파트인 부등식 파트에 나온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C분의 A의 범위를 구할 거고요. C분의 B의 범위를 구할 겁니다. C가 세 수 중에 제일 큰 수예요. 그럼 제일 큰 수분의 제일 작은 수라고요. 어쨌든 분모가 더 분자보다 크다는 겁니다. 분모가 분자보다 크면 우리는 무조건 뭐보단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1보단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맞죠? 분모가 크면 무조건 1보다 작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모가 제일 큰 수고 분자는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수니까 1보다 작아요. 하나 물어보죠. 1일 수도 있나요? C분의 A가 1일 수도 있나요? 이 문제에서? 있죠. 왜요?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일 수도 있는 거예요. 둘 수 같으면 1이잖아. 똑같은 이유로 두 수 같으면 1이잖아. 그죠? 그리고 자연수분의 자연수니까 제일 작은 수. 자연수분의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야기들 중에 제일 작은 수는 0보다 크다겠죠. 음수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0일 수도 없어요. 0이면 분자가 0이어야 되는데 자연수니까요.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둘을 더해볼게요. 더하면 C분의 A 더하기 C분의 B는 0과 1 사이인데 1 아니죠? 미안해요. 2 사이인데 2가 될 수 있나요? 있죠. 등호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0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등호 없으니까요. 최종적으로 이거에 구하는 게 목표예요. 그럼 하나, 둘, 셋에 1 더하면 되겠죠? 1 더하면 1과 3 사이입니다. 그럼 A 곱하기 B는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1과 3 사이가 됐어요. 이런 걸 우리 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보시면 뭐라고요? 그냥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정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연수 두 개를 곱했는데 1과 3 사이래요. 그럼 자연수 두 개 곱은 자연수니까 이 결과 될 수 있는 건 2나 3이겠죠.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뭐 그렇게 둘이 좋아? 봐!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A, B가 2입니다. 두 번째 A, B가 3이에요. 그럼 A, B가 1, 2일 수밖에 없습니다. B가 더 큰 수라고 했으니까요. 역시 A, B가 1, 3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C가 얼마냐인데 원래 식에 넣으면 되겠죠. 하나, 둘, 셋의 곱이 합과 같다고요. 그래서 1 더하기 2 더하기 C가 1 곱하기 2 곱하기 C랑 같다고요. 3은 C, C가 3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거요. 1 더하기 3 더하기 C가 1 곱하기 3 곱하기 C랑 같다고요. 그러면 4는 2C예요. C는 얼마? 2네요. 안 되죠. 문제에서 C가 제일 큰 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애는 얘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부정방정식 이야기까지 대입해서 정리하는 이야기까지 간 거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구나 정도면 됩니다. 이걸 뭐 꼭 알아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저거는 놓으세요. 이 부분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이 이야기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마지막 하나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고민만 해보고 선생님 풀이해드리고 그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그거하고 오늘 투데이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과제로 내려고 그랬는데 못 풀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냥 풀어드리고 끝내려고요. 실제로 안 나와요.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 안 나오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역수의 합이 1이라고 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세 자연수. 이렇게 해요. 그러면 세 자연수 A, B, C라고 나왔는데 배소 관계를 이렇게 놓을게요. 왜?
자, 그럼 이렇게 나요. 서로 다른이니까 등호 없는 겁니다. 등호 없어요. 자, 그럼 역수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인 겁니다. 그리고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은 A분의 1이 제일 크고요. B분의 1이 그 다음입니다. 분자는 고정인데 분모가 작을수록 전체가 큰 수니까요. 이렇게 대소관계가 돼요. 그럼 우리 A분의 1하고 B분의 1 중에선 A분의 1이 크다고요. 그러면 A분의 1하고 C분의 1 중에서도 A분의 1이 더 크죠. 그럼 둘 더해볼게요. 둘 더하면 A분의 2는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죠.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양변에 A분의 1을 더하면 결국 A분의 3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보다 큰데 그 친구가 정확히 1이잖아요. 됐죠? 그럼 분모에 있는 A를 곱하면 A는 작다 3이 됩니다. 순서 좀 바꿔 적을까요? A는 작다 3이 됩니다. 됐죠? 근데 A는 뭐였어요? 자연수였어요.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1하고 2인데 1은 될 수가 없어요. 왜요? A가 1이면 이게 1분의 1이라 이미 1이 돼버려서 이 친구들이 0인데 0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안 되죠. 그럼 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일하게 남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는 2가 고정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럼 A가 2니까 다음 친구들 보면 2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이 1이니까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2분의 1이면 됩니다. 그럼 아까 하던 것처럼 B분의 1하고 C분의 1 중에선 C분의 1이 더 커요. 그러면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은 B분의 2보다 아니죠. 바뀌었죠. B분의 2하고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양변에 B분의 1씩 더한 거예요. 근데 그게 2분의 1이에요. 그럼 넘기면 B는 4 나가요.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1, 2, 3인데 이거 안 되죠. 이것도 안 돼요. 왜요? A가 2였으니까. 우리 B는 A보다 큰 수여야 되니까 3밖에 안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주어진 N은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C분의 1인데 1이라고요. 요거 6분의 5입니다. 그래서 1이니까 C는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풀던 문제랑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학교 시험 문제 이걸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거 너무 오래된 문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정석책에 그냥 참고 정도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오늘 이야기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해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절대값 부등식 이야기에 대해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계산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1차의 절대값 둘러싸여 있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려서 해석하는 거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는 그 해석을 통해서만 풀리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놓으시고 투데이 풀겠습니다.